네, 지금 동영상에서는 위에 상품을 선정을 했고 또 마켓에 얼만큼을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그 상품을 갖다가 어떤 마켓, 어떤 아이디에다가 몇 개를 어떻게 등록할지에 대한 스케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선정한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등록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은 좀 체계를 갖고서 스케줄 정리를 하고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겠죠. 자, 등록 스케줄은 뭐 예시로 뭐 이거는 엑셀로 표현을 해야만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쪼개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PPT 자료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은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7만 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션에 이제 뭐 아이디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AA라는 상품이 내가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상품을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품이 현재 총 몇 개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죠.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은 옥션의 아이디 이 아이디에다가 난 이 상품을 등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옥션에 어떤 아이디에 이 상품군들 몇 개를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개니까는 잔류 공간이 5000개에서 500개를 뺐으니 4500개를 더 등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 아이디에 다른 상품군 3100개를 넣겠다 라고 하면은 합산으로 됐을 때 약 3600개가 등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또 잔류 수량이 한 1400개 정도가 남는 거니까 이때 요 옥션 아이디에다가 다시 다른 상품군을 잔류 공간 1400개를 넣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어,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의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상품을 선정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지금 W 트레이딩의 B2B 중개모를 통해서 종합 상품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판매가 되기를 권장을 좀 드리긴 해요. 그래서 꼭 A 코드가 뭐 예를 들어 생활용품이고 꼭 생활용품이었으니까 생활용품끼리 넣는다. 물론 유사한 상품군들끼리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 전문성이 있어 보이긴 하기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옥션 지마켓 11분가나 이런 데들은 아이템으로서 상품이 보여지는 거지 그 상품 하나하나로서 보여지는 거지 나라는 공간이 물론 어, 이런 갤러리라든가 이런 뭐 그 미니샵 같은 게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조금 그런 전문적인 느낌은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아이디에 다양하게 상품들이 포진돼서 등록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군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디에서 다른 상품군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의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식품류 여기에서는 뭐 어떤 PC용품류 이렇게 해서 상품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섞어서 등록을 해 주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진짜로 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7만 개인데 이 상품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에 이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아이디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갔냐라고 여쭤보니 편하니까. 같이 등록하는 김에 같이 등록을 버튼 하나만 같이 체크해서 같이 등록하겠소라고 체크만 해주면은 같이 등록이 되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종종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언제 등록을 무제한으로 많이 할 수 있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상품 수는 적으니까 이거를 옥션에도 넣고 지마켓에도 넣고 11원가에도 넣었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주문 들어와라 라고. 근데 지금 W 상품은 현재 기준으로 127만 개, 130만 개라고 보고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거는 7만 개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중복 상품을 가지고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다르게 각각 다른 상품들이 하나하나 다른 아이디로 따로 들어가서 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따로따로 보여지게끔 해주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다른 상품군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단 하나라도 따로따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따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는 거고, 자 여기에는 표가 보여지지 않겠지만은 엑셀이라고 한다면은 자 등록을 몇 월 며칠 날 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몇 개가 등록이 됐다 라고 간단하게 엑셀로 기재를 해주시든, 엑셀이 잘 서투르시다 라고 한다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수기로 뭐 이렇게 적어주시든 이렇게 해서 이력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상품을 요날 이렇게 등록을 했네 라고 한다면은 추후에는 우리가 이 상품을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끝 하고 가만히 있고 매출이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럴 일은 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로는 보통 한 아이템을 갖다가 어디 뭐 중국이든 제조사든 해서 직접적으로 사입을 해서 좋은 단가로 해서 경쟁력 있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서 내 창고에 쟁여놓고 있어서 이걸 상위에 올리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리고 올리고 할 일은 없겠지만은 어떻게든 그 아이템을 꾸준히 살려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서는 그런 거랑 맞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은 조금 가점을 받아서 조금 더 앞산 신상품으로 좀 뜨게 되기 때문에 약간 앞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조금 주문이 들어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주문이 떨어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각각 마켓마다 아이디마다 어떤 그런 떨어지는 주기라는 패턴이 보일 겁니다. 아, 이날 등록을 했는데 이때 주문이 뭐 3건이 들어왔네, 2건이 들어왔네 라는 것이, 몇 개를 등록했더니 주문이 얼마가 들어왔네, 혹은 이날 해서 누적으로 등록을 했더니 이때쯤 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혹은 3, 4일 지나니까 주문이 이만큼 나오더라 라는 이력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옥션의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지났을 때 상품을 내리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나만의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상품을 A라는 상품을 내렸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상품을 등록했더니 주문이 그 당시로서 만족할 만큼 나오고 원하는 만큼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등록하면은 조금 더 상위에 올라가서 다시 매출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상품을 등록했는데 주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또 등록한다? 어찌 보면 그거는 조금 효율성 없는,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그거는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품군을 등록을 했더니 매출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게 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나 혼자만 파는 게 아닐 테니까 뒤로 밀려서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 상품이 괜찮았으니 내리고 다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할지, 해보니 이 상품군들은 별로였으니 난 다른 상품을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서, 왜? 우리는 그 중에 7만 개였으니 120만 개, 130만 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판매량이 괜찮았던 상품군들을 추려나가서 잘 나갔던 상품들은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품군들은 재등록을 계속 상위를 다시 한번 새로운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상품군들을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개념인가 큰 계획 없이 그냥 내리고 올리고, 이게 잘 나갔었는지 안 나간지 그런 판단과 그런 나만의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등록 오르고 내리고만 하기만 하니까 좋았던 상품군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렸으니까 다시 올려야지 하고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환을 시킨다는 거의 목적은 판매량이 괜찮은 상품군들을, 나와 잘 맞는 상품군들을 나만의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매칭한 상품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되겠죠. 뭐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날 옥션의 이 아이디에다가 이 상품군들을 몇 개를 등록하겠다, 지마켓은 몇 개를 등록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짜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의 PC 대수와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PC 하나당 한 개 상품이 등록되는 약간 이제 PC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이 PC의 등록이 끝나야만이 다음 게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C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 더 많은 상품을 많은 마켓에다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PC 대수가 좀 제한적이거나 적거나 그러다면은 나의 스케줄은 그에 맞춰서 적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PC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PC
PC 대수는 결과적으로 나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으면은 PC 대수라든가 이런 작업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면은 매출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환경적인 거와 내가 어떻게 등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스케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PC가 노트북 하나에다가 옛날에 갖고 있던 PC 하나를 갖고 있고 난 매출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상담 오시면은 사실상 저희도 많이 곤란해요. 그 상태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능이 좋은 PC를 구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대수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매출 여부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점점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장치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냥 매출만 올리고 싶어요 라는 의욕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기 PC 상태라든가 PC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케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날을 뭘 하겠다라고 엑셀로 표를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록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 옥션에 ABC를 1,000개를 금요일날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들을 쭉 봤더니 3개, 2개, 1개, 4개 이렇게 해서 주간 동안에 몇 개가 나왔네. 한 주를 더 지켜봤더니 여기는 10개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4개가 들어왔네. 이건 주문량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때 상품을 삭제하고서 다른 주문량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니 나는 이 상품군을 다시 한번 등록을 이때 한번 해보겠네 해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주문이 생각보다는 뭐 2개, 3개, 이거는 지금 상품 선정이 잘못됐겠네 라고 판단하시고 다시 다른 상품군을 섞어서 다시 조합을 시켜서 이 마켓에 이 아이디에 등록을 요쯤에 다시 한다. 그리고 다시 한 주를 지켜봤더니 이때는 10개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20개가 들어왔네. 혹은 이때는 20개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5개가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주문 통계를 봐가면서 이 상품군들을 한 주를 더 유지할지 아니면 2주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은 더 짧게는 2, 3일 단위로 뭔가를 변화를 줄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마켓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등록을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가면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업로드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쿠팡이 받아주는 건 무제한 등록이 가능하지만 매일 5,000개 단일 상품, 옵션이 없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5,000개씩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블 트레이딩에는 120만 가지를 했을 때 약 90만 가지가 옵션이 없는 거고 옵션이 있는 게 30만 가지입니다. 이건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등록이 될 수 있는 거는 약 90만 개이니 90만 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즌성에 잘 맞는, 지금 90만 개를 갖다가 우후죽순 무조건 등록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지금이 이제 11월이면은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여름 상품을 열심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 5,000개를 갖다가 열심히 등록했는데 여름 상품 반바지 반팔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만 한 거지 판매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즌성으로 잘 맞는 상품군이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여기도 어떤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 출고율이 높고 판매율이 낮은 상품을 등록하냐. 우선은 초창기에 등록할 때는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개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품절이었으면 50%의 품절률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시즌에 잘 맞으면서 출고율이 좋은 상품군들이 판매가 쭉 잘 되고 있고 누적이 돼가지고서 하루에 주문이 100건이 들어오고 그 중에 품절이 3개가 나왔다면은 3%예요.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아까는 2개 중에 하나는 50%의 품절률과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겠지만은 주문량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가 판매율이 좀 낮은 것들, 출고율이 낮은 거는 그때 나중에 등록을 한다면은 이미 전체 주문량이 많은 상태 중에서 품절률이 적기 때문에 페널티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생각 없이 어떤 코드별로만 그냥 무조건 등록한다, 개념 없이 등록한다 그러면은 주문이 4건 들어왔는데 품절이 2건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러면 이미 벌써 품절률 50%를 갖고 그 아이디는 점점점
악조건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즌에 잘 맞고 출구율 좋은 순으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상품 수대비 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등록한다.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은 판매율이 높은 거를 우선순위로 등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들은 90만 개라고만 100만 개로 하겠습니다. 100만 개라고 한다도 순차적으로 등록하면은 벌써 6개월에서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정도만 등록하는 데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15만 개, 월 단위로 쉬지도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15만 개를 등록한다면 30일이 걸리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등록하는 게 쿠팡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꼭 솔루션을 저희 셀링클을 이용해야만 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더블 트레이딩에서는 플레이오토하고 이셀러스용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EMP 버전과 이셀러스 양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하시되 위에 전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에 맞는 상품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잘 선정해서 등록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상품들 다운해서 그걸 등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1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나의 마켓 현황이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는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많이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더 신경 써서 매출을 좀 더 올린다든가 이런 전략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등록할 수 있는 내 마켓 현황에 따라서 내가 좋은 상품들을 선정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켓과 아이디에 등록할 상품을 매칭해서 등록할 스케줄을 잡아서 등록을 해주시고 판매량에 따라서 이것을 더 등록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순환을 시킬지 그런 것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제한이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위에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